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앞선 두 강좌를 통해 브랜딩의 실무적 개념과 브랜딩의 보편적 법칙에 대해 알아보면서 브랜딩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앞선 첫 번째 강좌에서는 브랜드를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정한 정체성을 갖춘 독립된 여러 사회 주체들이라 정의해보고, 브랜딩을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과 그것을 타겟의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심어주는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또 그것을 타겟의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로 심어주는 활동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브랜딩 실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브랜드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가장 작은 주체인 이라는 사람의 비유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랜딩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브랜드도 사회에 특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이라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하는 사람과 브랜드가 어떻게 유사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일을 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의 노하우와 그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통해 가치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핵심적인 생각 체계는 사람의 겉모습과 말투, 말의 내용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구축하고, 일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등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이 일하는 사람의 생각 체계와 외부로 표출되는 정체성,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등은 브랜드에도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의 특정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브랜드 역시 일하는 사람의 생각 체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해당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브랜드가 존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와 그 일을 어떠한 기준, 즉 어떤 가치를 갖고 해 나갈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를 주고자 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어떤 가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핵심 생각 체계는 브랜드의 네이밍, 슬로건, 로고, 컬러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언어적, 시각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브랜드의 고객 및 파트너사, 내부 직원과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브랜드의 구조에 대해 일하는 사람에 비유하여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별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만 그 개별 요소들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운영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스킬텔러는 브랜드 마케터나 브랜드 매니저가 자신이 담당하는 브랜드를 운영할 때 브랜드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세부적인 요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브랜딩 아나토미 캔버스라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브랜드 내면의 핵심 생각 체계인 브랜드 코어, 두 번째는 첫 번째 브랜드 코어를 기반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언어적, 시각적 정체성과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하죠. 다음 세 번째는 브랜드가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하게 되는 브랜드 액티비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브랜딩이란 활동을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과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겟의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브랜딩 아나토미 캔버스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에 속하고, 세 번째가 타겟의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랜드 코어는 브랜드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생각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인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브랜드 비전,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랜드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뜻하는 브랜드 미션, 또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브랜드 밸류,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브랜드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코어는 브랜드의 여러 가지 정체성과 모든 브랜딩 활동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브랜드의 고유한 정체성을 뜻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핵심 생각 체계인 브랜드 코어를 기반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다양한 브랜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브랜드 네이밍, 태그라인, 슬로건, 브랜드 스토리와 같이 언어로 표현되는 브랜드 버벌 아이덴티티가 있으며 로고, 컬러, 타이포그래피, 키 비주얼과 같이 이미지로 표현되는 브랜드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외에도 브랜드의 소리, 향과 같이 인간의 청각과 후각에 의해 인지되는 정체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의 정체성은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고객이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고 인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브랜딩 아나토미 캔버스의 세 번째 요소는 브랜드 액티비티인데요. 브랜드 액티비티란 고객, 파트너, 내부 임직원 등 다양한 브랜드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브랜드 액티비티는 크게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널 브랜딩과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익스터널 브랜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브랜드 액티비티는 고객에게 브랜드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브랜딩 아나토미 캔버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브랜딩 활동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보고 그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소위 브랜드 마케터, 브랜드 매니저와 같이 회사의 브랜딩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브랜드 코어를 정의하거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브랜드 액티비티를 기획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두 번째 챕터부터는 이러한 브랜딩의 각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가상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브랜딩 실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